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좀 색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풍수 구은 시대가 작년 2024년부터 시작을 했고 벌써 25년도 3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변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풍수 구은 시대 202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43년간, 20년간 가까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죠. 벌써 24년도 지났고 또 25년도 벌써 몇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20년 동안 세상의 이 기운의 변화, 운기의 변화는 과거 20년 아니면 50년, 심지어 과거에 100년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 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5년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경제 상황도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일단 이런 것만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도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실질 국력은 세계 6위권, 7위권 이렇게 되지만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강대국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윤 대통령 탄핵 사태 이렇게 맞물려서 모든 부분이 어지럽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요.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거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특히 양자 컴퓨터의 발달됨으로써 세상이 획기적으로 변할 겁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인 사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알아볼 테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내가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가볍게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몇 년 전부터 구독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풍수적으로 세상의 운기의 변화, 기운의 변화가 20년마다 왜 바뀌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지금은 풍수 구운 시대입니다. 풍수의 기운은 20년마다 바뀌고요. 사람의 운기는 10년마다 대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또 1년 단위로 사주팔자의 기운에 따라서 바뀌게 되지만 풍수는 1년 단위로 바뀌는 건 없어요. 거의 20년마다 9번 바뀌어서 180년마다 한 바퀴 돌아오고 큰 틀에서는 두 바퀴 돌으면 360년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거는 우리 이 우주 태양계 우주 질서에 따라서 그 기운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구운 시대, 불의 시대고 화의 기운이 강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24년부터 해가지고 25년 앞으로 43년까지 그런 흐름이 바뀌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거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 역량 국가적인 전략 산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좀 앞서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한 지금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구은 시대는 엄청난 변화가 일 거예요. 물론 우리 그동안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난제 이런 산적해 있는 부분을 양자 컴퓨터가 즉 인류가 몇만 년에 걸쳐서 해결할 부분을 단 몇 분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으로 엄청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이 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질병 이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앞으로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또 인류가 질병 없이 아니면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걸 다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좀 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들죠.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완전히 양쪽으로 갈갈이 찢겨진 모습이 안타깝긴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지만 우리 그래도 뭐 나름대로 민간, 정부하고 또 민간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지금 양자 컴퓨터 개발에 7천억 이상 투자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35년 선도국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약 10년 남았네요. 그래서 뭐 7천억 이상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또 LG전자, 삼전, 뭐 SKT 이런 쪽도 전기, 전자, 뭐 컴퓨터 이런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조금 신경을 쓰셔갖고 한 2, 3년 내가 관련된 주식을 갖고 간다 하면 그쪽에도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또 좀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챗 GPT라든지 인공지능 AI 생성형 이쪽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따라가기 힘드실 테지만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 구분하면 우리가 이 자연 생태학적으로 아니면 우주적으로 보면 우리 운하계에 있는 태양계 행성에 있는 8개의 행성이 태양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어떻게 하느냐. 공전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운이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리고 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풍수적인 기운을 봤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 단순하게 20년 동안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20년 전, 2000년 전 초반하고 지금 20년이 지난 현 시점하고 그때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위상이라든지 또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까지 100년 정도 바뀔 걸 앞으로 20년 동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돌고 도는데 이 지구가 사실 태양계에 보면 작은 행성에 불과하지만 이 목성이라든지 토성의 기운이 공전을 하면서 그 공전 주기에 따라서 태양을 중심으로 인력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큰 기온은 360년마다 다시 반복되면서 일어나고요. 작은 기온은 180년, 그거보다 더 작은 기온은 20년마다 일어나는데 사실 이 구는 문화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화에 관계된 기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180년 전에도 구운이 있지 않았겠느냐? 맞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가 이 조선의 말 무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 속에 그걸 적응을 못해서 결국은 조선이 망국의 길로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 구운에 옛날처럼 조선 후기처럼 또 적응을 못하고 우리나라가 그냥 그때처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또 세국 정책을 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중심을 못 잡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다시 도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운이 변곡점에 와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변곡점에 왔는데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풍수군에 발생할 사건들이라든지 뭐 어떤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전에부터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 그런 부분도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은에 변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기예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연산을 할 때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연산을 했는데, 일단 이제 앞으로 구내는 이 슈퍼컴퓨터보다 10만 배 빠른 양자 컴퓨터가 이제 완전하게 개발이 돼서 모든 전산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데이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슈퍼컴퓨터가 생각하는 그거 이상의 정말 엄청난 연산 속도, 처리 속도를 해서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려서 계산할 것을 불과 100초 만에 1분 3, 40초 만에 해결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우리가 컴퓨터는 이진법에 의해서 1과 0으로 해서 비트라고 하죠. 그래서 1이냐 0이냐 이걸 따지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는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해서 1과 0을 동시에 연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 들어가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0이 오고, 그러니까 1은 양이고 0은 음의 기운이잖아요. 음과 양의 조화 속에 연산을 하던 걸 이제는 음과 양을 섞어서 한꺼번에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걸 큐비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면 인공지능 이게 섞여가지고 모든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연구 이런 것을 단순화시켜서 하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합쳐져 가지고 양자 컴퓨터 합쳐져 갖고 순식간에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전쟁이 발생했다. 그럼 전쟁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작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이것을 공략을 하고 어디를 어떻게 치고 병력은 어떻게 하고 어떤 무기를 쓸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합쳐지게 되면 각 나라에 이제 무기가 뭐뭐가 있고, 그 다음 병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무기의 특성은 어떻게 돼, 이런 거를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서 순식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공략 지점은 어디고, 어디를 어떻게 공략하고, 여기는 어떠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략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 사람이 전쟁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약소국이지만 강대국과 전쟁이 붙었을 때도 강대국의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순식간에 그쪽을 집중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략과 전술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걸 세운다든지 한 5, 6년 전에 그 알파고라 그래서 이 2차 누구죠? 그 2차 돌인가? 그 바둑 그 선수 있었잖아요. 한 번밖에 못 이기고 세 번인가 네 번 넬이 알파고한테 졌잖아요. 벌써 그게 5, 6년 전인데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사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명이 좌지우지가 되고요. 이것들이 정말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좀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F-35 그 스텔스기 5세대 스텔스기가 원래는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가 그걸 격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그 F-35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불과 1분 30초 만에 격추를 시켜버렸어요. 그런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도 우리 의사들이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것을 뭐 병명을 발견 못한다. 그럼 CT라든지 MRI 사진 보고 판독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사람도 이제 치료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도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이제 도태되는 세상이 옵니다. 물론 이게 뭐 자세하게 그럼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뭐 어떻게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적응할 것인가 그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수구운에는 이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만 년 동안 처리할 연산 데이터를 불과 100초 만에 처리한다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고급 인력, 그러니까 하이클래스 직업을 가진 사람, 변호사라든지 정신 상담하는 사람이라든지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이제 고급 기술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요. 차라리 그냥 노가다 뛰는 사람들, 청소분다라든지 단수 작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건 로봇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산업 로봇이라 해서 이제 기계가 다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겠지만, 단순하게 청소하고 노가다 뛰고 이런 것들은 로봇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노무직, 이런 쪽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물론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고 이런 거는 다 이제 로봇이 한다든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음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도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수술은 의사가 하겠지만 물론 로봇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판도 가는 거, MRI나 엑스레이 보고 CT 보고 이런 판도 가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공지능과 이게 결합이 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이 어떤 거 데이터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물어보면 그걸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답을 내주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수학 문제라든지 물리 문제라든지 어떤 고도의 인간이 그동안 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는 양자 컴퓨터와 결합된 인공지능, 물론 양자 컴퓨터는 조금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지만 지금 벌써 인공지능 챗 GPT라든지 그다음 빙이라든지 빙신이라고 하죠. 빙신. 뭐 이제 병신이 아닙니다. 그런 그 기술 가진 것도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다 이제 인공지능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뭔가 내가 생각하고 시를 쓰고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림도 다 그려주지, 건축 설계도 다 해주지, 문제도 다 풀어주지, 이런 식으로 구분에 변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50대, 60대 이런 되신 분들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변하는 걸 빨리 적응을 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신약이 다 임상 실험을 하고 그동안 뭐 해서 5년, 10년 걸렸던 것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해갖고 실제로 그걸 수만 번, 뭐 수만 번이 아니라 수억 번 이상을 돌려갖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건 쓸만하다.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 AI가 다 판별을 해줘요. 사람한테 실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 우리가 핵무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핵개발 같은 거 이제 제가 봤을 때 9분에 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나라 뭐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면 핵무기 만든다고 하죠. 이거 핵실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핵실험 원리만 집어넣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냥 순식간에 그게 다 답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전쟁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로봇이 싸우는 시대가 됩니다.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사람이 이제 조종하면서 지금은 아직 그 전 단계인데 이제는 정말 모든 데이터 무기 체계만 집어넣으면 지네가 이 인공지능이 다 판단해서 어디를 공략하고 어떤 식으로 해갖고 이게 몇 주 만에 합력을 하고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게 다 생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나 인공지능이 뭐고 챗 GPT는 뭐야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간다고 하더라도 뭐 외국어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다 말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라든지 다 나오고 그 나라 음식이 뭐가 좋은지 다 나오고 순식간에 그냥 챗으로 뭐 채팅만 하면 됩니다. 채팅이라서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문자에 입력시키듯이 입력만 시키면 답이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해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에 연루됐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라,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승소를 했다,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이 9분의 20년 동안은 어마어마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심지어 이 로또 번호, 예를 들어서 로또가 확률이 우리나라로서는 814만 분의 1인데, 그럼 814만 분의 1에 무조건 거기에 1등 번호가 들어있잖아요. 814만 분의 1에.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라든 인공지능이 그 계산했을 때는 이거는 뭐 완전히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로또 번호가 어떤 번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패턴을 얘가 기억을 해서 그런 부분을 차차삭 해갖고 이 예상 번호도 이제 도출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시대로 이제 열릴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이제 점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하고 매도하고 다 하고 지금도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 인공지능들 하는 게 많지만 이게 이제 고차원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의 데이터를 주고 어떤 식으로 패턴이 어떻게 움직여 이걸 학습을 해서 이제는 사고 파는 것도 다 인공지능이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오늘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게 무슨 얘기야, 챗 GPT는 뭐고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는 뭐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적응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이 풍수의 구는 20년 동안 어떻게 변할 건가, 전에부터 몇 년 전서부터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 AI 이런 쪽으로 발전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정신문화, 이제 상담 같은 거는, 그럼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이 이 정서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 이런 상담하는 거, 깊이 있는 거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론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정서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주를 상담한다든지 풍수 지리 이런 부분에서 상담 어떤 지역, 요것은 인간이 아직까지는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이 상담하는 컨설팅하는 이런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거는 일단은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지만 이 감정, 정서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과의 부부와의 관계라든지 그 사이가 나빠지고 이혼하려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이 그 면까지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 사주 상담가라든지 풍수 상담가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고, 또 무속인들 같은 경우도 신내림받아 산 건 인공지능이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애인 역할도 해줄 수는 있어 인공지능이. 그래서 내가 외로워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말도 해주면 이제 서로 대화가 통하,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것을 인공지능이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인지해서 거기에 맞는 대답도 해주고, 또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몇 개를 내가 만든 영상을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맞게 내가 영상도 만들어주고, 주제만 설정해주면 인공지능이 다 자기가 만들어줘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무섭도록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풍수 구운에 이게 펼쳐질 일들인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나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이거는 이제 2023년 자료인데 벌써 25년이니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2년 사이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과거 2년 전에는 이 인공지능 특히 챗 GPT 충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딥시크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뭐 챗 GPT보다도 금액을 훨씬 적게 투자를 해서 챗 GPT를 능가하는 인공지능계에서 뭐 최고의 어떤 기술력이나 테크닉 이런까지 발휘를 해서 검색 시장이라든지 생성형 AI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 했지만 그게 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딥시크 중국 거는 좀 쏙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생성형 AI 쪽은 그래도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약간 뒤처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쫓아가고는 있는데, 여기서 뭐 사진 보시면 여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도지라고 해서 미국의
그 무슨 분지 제가 잠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또 장관이 됐죠. 그리고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이쪽에 인공지능 쪽으로 전력을 지금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뭐 기술력과 노하우를 우리나라도 갖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드웨어 쪽은 우리나라도 제조라든지 이런 기술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역량을 앞으로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5년 여러분들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저는 25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26년 상반기 가면 모든 부분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1년 사이에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렵고 힘들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지만 오늘 인공지능 관련 그리고 양자 컴퓨터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 또 풍수 구은 시대는 세상의 흐름이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세상이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풍수 구은 시대 이제 2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또 뭐 25년 올해 10월에 우리 남북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